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들께 더 새로운 모습으로 싹 바뀌어 더 가깝게 여러분들 만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동안 참 공든탑같이 올렸던 플러스의 수익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가 되셨다면 최근에 많이 힘드셨던 분도 있으셨고요. 허탈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요 며칠 좀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 좀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 위에 급락을 벗어나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피는 2,360, 0.52%의 상승, 어제 하락을 조금 더 벗어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 코스닥은 2%의 상승입니다. 81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무료 문자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만나는 전문가들을 환영해 주세요. 또 관전평이나 또 오늘 처음 만나는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많이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을 드릴게요. 자, 좋은 저녁 시간, 밤 시간 보내고 계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출발합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가 새롭게 시작해 여러분과 더 가까이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소개합니다. 여의도 클래스 새 식구가 되신 황윤석 전문가님, 박진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윤석 전문가님, 네. 박진섭 전문가님 맞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에는 이제 첫 출연이신데 네.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뭐 처음 나오는 뭐 각오나 느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지금 시장이 너무 요동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좀 확실하게 제가 어떤 그 이정표가 돼서 이게 중심을 잡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많이 또 급등락 때문에 많이 그 고통을 받으실 텐데 제가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주식시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뭐 본인의 뭐 특이한 특징적인 이력이나 아니면 뭐 자랑이라던가 나 이분 처음 보는데 이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뭐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증권사 출신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지상파 방송국의 비서실 그 스피치라이터라고 해서요. 경영진들 연설문을 써주는 역할을 했었죠. 처음에 첫 직장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사이트에서 했는데 지금 MTN에는 제가 9년 만에 컴백을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네,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9년 만에 오셨으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네, 의지가 강하실 거라 믿고요. 자, 두 번째로 박진섭 전문가님 환영합니다. 네. 근데 저희 뭐 처음 함께하는 각오, 뭐 느낌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평소에 이 프로는 제가 즐겨서 시청하던 프로이기 때문에 정말요? 잘 보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 흐름이 사실은 뭐 1,4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거의 1,000포인트를 정신없이 달려와서 사실 조정을 가장 크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아마 경험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은 뭐 언제든지 뭐 지수 상승장에서도 한 10% 내외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여의도 클래스를 애청하시고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니까 저희의 컨셉들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청자들을 더 가까이 만나고 좀 다가가실 생각이세요? 예, 저도 뭐 사실은 그 옆에 황 전문가님처럼 저도 사실은 뭐 출전 투자대회에서 여러 차례 대회에서 나가서 수상을 여러 차례 1년 동안에
뭐 아무튼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증권사에서 한 뭐 4개 대회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경험을 살려서 뭐 황정범이랑 같이 제가 잘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지금 주시장에서 어떤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본격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얘기를 각각 한마디씩으로 임팩트 있게 정리합니다. 먼저 황윤석 전문가님. 오늘장은 한마디로 보면 2%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 혹시 뭐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지금 코스피가 하루 동안에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지금 2.46% 하락했는데요. 오늘 0.52% 상승했어요. 그럼 사실은 보통 급락한 이후에 50~60% 정도는 되돌림 반등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반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반등이 약했다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4.17%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상승은 플러스 한 2.31% 정도 상승했으니까 오히려 코스닥은 절반 정도,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만회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2%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S&P 500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강세장이 시작됐다라고 월가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등이 이 정도 반등이고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크게 흔들림이 없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확산이라는 공포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등락에 대한 대비한 언제든지 급락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잘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공포를 뚫고 코스피가 하루 만에 안정세를 보였는데 한마디 2% 부족하다. 코스피 반 정도는 어제 하락에서 되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급락이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생각하자. 네, 이렇게 힌트를 줬고요. 월가에서 강세장 얘기가 여전한데 우리 증시가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여부가 변수가 되겠어요. 한마디 어떻게 보세요? 박진섭 전문가님. 예,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한 줄 평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시장 자체가 지금 이번에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여러 차례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저희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위험하다는 것 자체가 신용잔고가 거래소보다 많습니다. 그 거래소 쪽은 7조 원의 신용융자가 있는데 코스닥은 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신용융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그 하이닉스가 1,000원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개인이 매수 주체로 떠올라서 정말 사상 초유의 어떤 그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시장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그 위험한 시그널은 저희가 2018년이죠. 1월 달에도 그 신용융자가 고객 예탁금에 있어서 고객 예탁금이 감소를 하는데 신용융자는 올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그때 이제 그게 대세 하락의 신호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용융자도 같이 내려가면서 지수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여전히 뭐 환율, 또 신용융자 부분, 또 예탁금 부분 다 시장의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거는 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생각을 한다. 자, 두 전문가의 핵심 단어들이 딱딱 보이네요. 네, 2% 부족한 거 너무나 공감입니다. 뭐 정확한 진단인데 그렇게 의견 주신 분들 함께 있으세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라운드 1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클래스에서 짚어봅니다. 주요한 사항들 살펴볼게요. 이것이 클래스다입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가 새로운 출연자들과 함께 이제 며칠 동안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힘을 내시라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에게 좀 메시지 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열려 있고요.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같이 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그 시황에 대한 하루하루의 특징들을 변화 있게 포착해 나가는데 오늘 주제를 먼저 선정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디커플링 시작되나. 자, 이 주제를 황유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꼽아오셨죠. 네. 근데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지금 경기와 증시의 디커플링을 얘기하세요? 아니면 지금 미국은 이렇게 사상 최고가인데 우리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약세. 미국과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을 얘기하시는 거세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양쪽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일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의 지금 기술주들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은 다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그러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대로 급락해 버리는데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실물 경기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건 뭐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우리가 보면 이제 물론 그게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9월 달 그 학생들 개학도 지금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노래방, PC방도 지금 영업이 금지돼 있고 거기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와 스타벅스가 지금 그 매장이 지금 폐쇄가 돼 있는 지역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밀을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밀접, 밀집, 밀폐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방역 모범국으로서 앞서 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맞아서 한 발 주춤하면서 물러날 때 잘못하면 여기서 그 어떤 공포감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박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신용잔고가 풀로 차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살짝만 던져도 어제 장에서 보니까 보통은 이게 꼭지 신호가 되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살짝만 던져도 그냥 10% 정도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 쪽에 그리고 지금 명동이나 종로 쪽의 경기들이 지금 불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사실 개점 휴업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네.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 지금 투자자나 또는 주포들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이 상당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외부의 조그마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장에서도 그동안의 경기 민감주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 반전했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는 그 코로나 초창기의 언택트 장세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그렇군요. 차별화된 장세. 그 코로나 시초 때 그 언택트란 진단키트 이쪽을 그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타났던 그게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진단 키트는 조금 달라요. 아,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이 좀 갈라서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도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달라붙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선수들의 트레이딩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젠이 뭐 막판에 급락을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잡고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급등할 때 던지는 뭐 이런 패턴은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힌트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께. 일단 어제의 하락장에 되돌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했고요. 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그리고 조금 미미했던 S&P 500까지도 사상 최고치의 미증시입니다. 우리 증시는 어떠한 이제 핵심들이 있을까요? 자, 박재서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요. 예, 뭐 그 어떤 시장을 보면은 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새는 사실 그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아마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그 좀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뭐 주무시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뭐 미국 증시를 보시고 아침에도 뭐 일어나시자마자 확인을 하시는데 요새는 솔직히 약간 디커플링이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를 약간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을 봐도 네. 대표주인 어떤 판기업에서 넷플릭스를 빼고는 다 지금 뭐 52주 신고가 근처에 있고요. 또 애플과 테슬라도 지금 사실은 52주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런데 한국 시장의 어떤 비계 대표주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또 네이버 이 종목들을 빼고는 다 고점에서 이미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보통 10%에서 20%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조정에 들어갔다. 또 20%가 넘어가게 되면 하락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장의 대표주들은 몇 종목을 빼고는 이미 단기 조정 장세에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디커플링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미국이 2009년 리먼 사태 때에도 보면은 연준이 돈을 풀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서 어떤 그 이머징 마켓이 따라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사실은 그 200년 동안 4조 2천억 달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벌써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럼 약 70%나 되는 돈을 200년 동안 푼 거에 70%나 되는 돈을 올 상반기에 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보면 이제 공화당 1조 달러, 이제 민주당이 3조 달러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나 한 2조 달러에서 합의를 봐서 지금 그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미국은 이제 이렇게 결국 돈을 풀면서 네. 주식시장에 인위적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인위적인 자산 버블을 일으켜서 그 어떤 그 자금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정책의 의지가 강력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어떤 이렇게 돈을 헬리콥터 머니식으로 정말 돈을 푸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그 어떤 기축통화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무한정 돈을 푸는 거는 사실은 재정의 어떤 건전성 때문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그 어떤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네, 우리가 오늘의 핵심은 미국과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점이겠죠. 아까 뭐 저희 황윤석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네. 언택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진단키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거긴 아직 아니다. 거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 딱 집어주셨어요. 근데 언택트 딱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10%에서 10%가량이 하락하면 좀 조정에 들어갔다 하고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이미 지금 10% 이상 하락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대부분의 대표 종목이 이제 그 이미 10%를 넘어섰죠. 딱 그 10% 뭐 10%에서 한 13% 사이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네이버 이 세 종목 빼고는 대표주들이 다 뭐 이미 조정 국면을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골든탑이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해외 투자도 역시 관심을 유효하게 가져야 되나? 여러분도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아예 한국 주식만 하세요? 아니면 해외 증시에도 좀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국내 아닌 해외 투자로 눈 돌리는 부분, 같이 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투자하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 증권사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테슬라의 해외 투자자의 30%가 한국 사람이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아마존하고 테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존하고 테슬라 지금 애플이 액면 분할한다고 하고요. 지금 테슬라도 액면 분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올라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어느 날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유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코로나가 확산된 것 때문에 그러냐라고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갑작스럽게 순매도로 전환했느냐 했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꼭지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천천히 가서 답답하긴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급락하지 않는 주식을 찾다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중국 주식 중에서는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과 중국 이런 해외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투자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네. 그중에 뭐 전액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절반 이상을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은 지금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쪽이 유효한 겁니까?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그거를 사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지금 사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표 수익률은 당연히 낮추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가가 아무튼 먼저 반응한 감이 있잖아요. 네, 테슬라, 아마존 지금 주가 흐름 나오고요. 국내 증시가 9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지난주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까지 같이 확산되며 지금 국내 증시가 V자 반등 이제 끝인가요? 멀어지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두 분께서 어떤 답 주시겠어요? V자 반등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지금 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언택트 중에서 오늘도 보면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막판에 진단 키트는 급락했습니다만,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 비대면 언택트와 관련돼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 그냥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갔어요. 저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는 종목들은 네. 갈 것이다. 국내 증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없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 한 번 더의 부양책, 재정 정책을 기대할 만도 할까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차 추가 정책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4차가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 재정 정책은 당연히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또 최근 들어서는 한때는 저희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별로 탄력을 못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전 흐름을 보면.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탄력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 자체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그런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그만큼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힘을 발휘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이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바꿔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지난 3월이죠. 3월, 4월에 저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증시 안정기금을 이제 뭐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증시가 불안하면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한 상황에서 증시는 1,490인가요? 거기서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2,4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벌써 그 개인들의 힘만으로 여기가 사실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보면 이제 그 3월 29일인가요? 그때부터 지수는 저점을 찍고 꾸준히 올라왔는데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 가열차게 매도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매도를 했고요. 그 모든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개인이 보통 물량을 받게 되면 저희가 기존의 패러다임은 개인이 물량을 받는 날은 지수가 하락한 날입니다. 그게 거의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공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솔직히 이제 시장을 보더라도 그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체크할 때 약간 2순위, 3순위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뒤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중요한 3대 요소, 환율, 또 고객 예탁금, 신용유예 잔고 이 세 가지만 면밀히 체크를 하시면서 이 시장 흐름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다 지금 이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그래서 재정적이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설사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트렌드는 큰 흐름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아직 되돌림 반등 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낸 미증시와 디커플링을 나타낸 우리 증시 오늘 이렇게 매크로 클래스 주제를 정했는데 이제 여기에 한마디씩 정리의 발언을 드립니다. 황교수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흥분했었습니까?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도 언택트 관련주가 올라가던 게 이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가 정말 언택트와 관련된 실적주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났었던 시장이고. 흥분했죠. 네, 이게 일어나서도 그렇죠. 또 오르고 네. 또 오르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지금 내가 돈이 뭐 한 500만 원 있는데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심지어는 6월 달에 그렇게 뭐 6만 원 정도 뭐 이런 정도에서도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면 그때가 꼭지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다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3월 달에서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의 그 상승 랠리의 수익률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그 허탈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고 오히려 점점 더 손실이 깊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시장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고요. 너무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갔었잖아요.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와 비교해서 가치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다시 저는 성장주 그리고 지금 언택트 관련주로 이 다시 주도 바톤이 넘어오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는 흔들림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엄청난 적자, 1, 2분기 적자고 그런데 그게 낙폭과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것만 가지고 올랐는데 과연 그렇게 올라서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라는 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앞으로 코로나든 뭐든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적을 내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가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꼭 잊지 말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아직 저희가 종목을 얘기해서 그 수익으로 증명을 받기까지 조금 여러분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믿고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세요.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자, 황효수 전문가님이었고요. 자, 박기서 전문가님 오늘 오늘 그 주제에 대한 한마디 발언 주시죠. 예, 뭐 실제로 뭐 거래소 지수는 한 3%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5%밖에 하락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종목별로 체감 지수를 보면은 뭐 반토막나 종목들도 여러 종목들이 있고요. 실제로 체감 지수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썰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슬림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장이 아니라 정말 뭐 나만 가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를 압축을 하셔서 정말 이 매수하실 때 예전처럼 뭐 어떤 감행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자리, 확실한 자리. 제가 말씀드린 확실한 자리는 제가 실전 매매를 할 때도 항상 그렇지만은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할 때 그 자리는 적어도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매수하는 타이밍은 바로 내가 어떤 돌발 상황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매수가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시장이 예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타이밍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뭐 이번에 그 종목들을 보면 시장에서 뭐 최근 들어 이제 분기 실적 발표, 반기 실적 발표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종목들을 보면은 뭐 어떤 회계 법인의 어떤 의견 거절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거래 정지가 되거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여파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 꽤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30개 이상 정도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 종목의 어떤 중소형주들은 평소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네. 이런 분기 발표나 또 반기 실적 발표일 이 이전에는 가급적 위험도가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자제하시고 적어도 실적 발표가 있는 주에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각도 키우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자, 매크로 클래스 함께 했고요.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첫 종목
종목으로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신데, 네, 먼저 섹터 볼게요. 자,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황윤석 전문가, 박진석 전문가 환영해 주십시오.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2입니다. 저희가 첫 섹터가 되겠네요. 자, 어떤 섹터 우리가 눈여겨 이제 흔들리는 장에서 봐야 되는지 함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진단 키트 나오네요. 네, 그리고 백신주 네 나오네요. 이것들은 코로나 첫 그 패닉 때 한번 시세가 크게 분출되었던 업종들이었는데 공포를 안고 다시 뛰어갈까라는 주제로 황유서 전문가님께서 집어오셨죠. 네, 저희가 또 새로운 전문가와 또 이 핫한 아이템을 갖고 얘기하니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저는 스타일이 상당히 정면 돌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그 박 전문가님도 아마 그 실전 투자 대회 출신인데요. 실전 투자 대회라는 게 2개월 또는 1개월 뭐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서 빠르게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다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리드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오늘 CJN이 종가에 급락했잖아요. 저는 종가 매수합니다. 종가 매수하고 분명히 내일 시초가에 저는 급등하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뭐 297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뭐 지금 PC방 뭐 저기 노래방이 뭐 영업 금지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고 뭐 이런 뉴스가 제가 오기 전에 계속 봤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이게 시간 외에서 뭐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단 키트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넘버 2, 넘버 3서부터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넘버 1이 종가에서 한 7, 8% 급락하면서 끝났다 그러면 종가 매수를 들어가서 내일 시초가에 한 5% 뜬다 그러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타 매매는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으신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급등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떨어질 때 매수를 안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그 투자자님들 만나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빠질 때 사시라 그러면 안 사세요. 아래 꼬리에서 사시라고 저는 계속 그러는데 안 사십니다. 올라갈 때 급등할 때 꼭 따라잡고 윗꼬리에서 물렸다고 종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젠의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저는 이게 만약에 언택트가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급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젠은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2만 2천 원 신고가를 돌파하리라고 봐요. 이런 게 저는 시장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고 이게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이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입증된 실적 호전이 입증된 시젠 같은 종목은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량이나 차트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시젠의 경우는 이게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거래들이 폭발해야 되고요. 이 내려오는 자리들에서 평소 거래량의 한 5배 내지 10배들이 폭발하면서 고점 신호들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니네요. 예, 여기서 개파락을 할 때도 전혀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이 교차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수젠텍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진단 키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입증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젠과 랩지노믹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서 내가 매수한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락할 때 들어가서 급등할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겠지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대장주만 공략하는 패턴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의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시즌 하면. 근데 오늘 하락 마감했을 때 그때 종가에 매수하고 내일 급등을 기대하는 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좀 선호하신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힌트를 얻게 되네요.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이시다. 한번 같이 눈여겨봐 주세요. 저희 라운드 3에서는 그 또 연관된 종목을 또 보기도 하는데 혹시 오늘 종목이 시즌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예, 그럼 웹지노미스인가요? 네,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저는 백신주. 이거는 이제 진단 키트고요. 찌그러면 안 돼요. 네, 네, 백신주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박지수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함 전문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오늘도 아마 백신주를 아마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이미 키트주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뭐 고점 부분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아마 좋은 종목으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키트주는 이렇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가 4월에 피크를 찍고 각국에서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 키트주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국에서 지금 다 키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5월 말부터 이제 그 발주 주문이 사실은 그 키트 종목이죠. 어떤 키트 각국에서 이제 키트들을 생산을 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생산을 하면서 각국에서 발주 주문이 취소가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키트주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키트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마인드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키트주들의 어떤 특징을 저희는 이렇게 주가를 볼 때 예. 차트도 물론 보지만 차트와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저는 어떤 패턴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뭐 대회에서도 제가 사실은 어떤 뭐 차트나 이런 쪽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또 그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어떤 주가 그 매수 시점을 잡아내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보니까 오늘 그 어떤 그 키트주들이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있고 뭐 하락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지금 흐름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그 어떤 특징을 딱 보니까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주가 흐름이 약하거나 횡보했고요. 그리고 시총이 한 3천억 이하인 어떤 그 키트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어떤 그 특징적인 흐름인데요. 그 얘기 자체가 시장에 자금이 어쨌든 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뭐 단기간은 어떤 자금 흐름에 대해서 그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 시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자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실적들도 안 좋고 기업도 안 좋을 텐데 왜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뭐 네이버와 카카오들은 왜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그 얘기는 바로 승자 독식 현상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그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정말 상위권 업체들은 그 승자 독식 현상에 의해서 그 아래층에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헤게모니 이런 부분까지도 다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더 강력한 시장에서 어떤 그 지배력을 가지면서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문준 전문가님이 시젠을 또 말씀하셨지만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패러다임 속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젠을 뭐 내일 오전에 뭐 이렇게 공략하시는 전략도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네, 저희 오늘 황윤석 전문가님께서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관련한 그 종목들 뭐 시즌도 말씀해 주셨고 웹주로미스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돌발 질문으로 정면 돌파의 그런 관점이라면 네. 신풍제약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 신풍제약이요.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언택트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시장이 완전히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그 코로나 초기에 그 불꽃 랠리를 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뭐 영광이요 다시 한번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하여튼 그 리바이벌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신풍제약을 지금 들어간다.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지금 들어가서 저는 10% 내외 정도의 수익은 가능한데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뜰 때 잡지 말고 밑에서 잡아서 급등할 때 던지는 패턴으로 가시면 신풍제약도 차트상으로 보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단기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차트 모양상으로는 저는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요즘은요. 거래량이 죽은 주식은 절대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한다. 근데 옛날 같으면 거래가 폭발하는데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놀래서 여기가 꼭지구나 던지시는데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면 그러니까 밑에서 가능하면 잡으시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 음봉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단다 그러면서 또다시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서 그 종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거래가 죽은 주식 찾고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그런 테마주들 또는 그 무슨 이상한 그 테마주와 엮여갖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주식 수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적습니다.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신풍제약을 공략하시는 강큰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그 대신 밑에서 잡아서 던져야 되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그 손절 라인도 지키면서 매매한다면 트레이딩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불꽃 랠리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정면돌파네요, 여러분. 그럼 본격적인 그런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같이 해볼까요? 라운드 2 정리합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자, 새로운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씩 포트폴리오에 쌓아질 겁니다. 첫 종목, 첫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전에 보면 첫 종목이 잘 가면 그 전문가님은 좀 종목이 계속 좋고 첫 종목이 좀 힘이 없다 그러면 좀 계속 힘이 없는 경향이 희한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 그 리본을 끊는 종목입니다. 먼저 황윤석 전문가께서 네. 아까 힌트를 주셨죠? 네. 시젤은 아니고 웹지노미스도 아닌데 백신이다. 네, 백신주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백신주 중에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이 끝까지 한 3개 정도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그 선택을 하는데 참 그 애를 먹이는 끝까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를 그중에 선택을 했는데요. SK 케미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SK 케미칼 네. 첫 종목입니다. SK 케미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뭐 98%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IPO 내년에 상장한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중심국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빌 게이츠가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기업 규모가 작거나 또는 재무 구조가 열악한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큰 돈과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CMO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CMO라는 건 뭐냐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업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CMO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바백스, 그다음에 아스트로제넥스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영국의 아스트로제넥스가 하버드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 임상 2상을 들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그 효과가 좋고 성능이 좋고 백신 개발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SK 지금 케미칼의 경우는 네. SK 디스커버리가 그동안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동안 SK 디스커버리가 가는 동안에 SK 케미칼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엇박자로 가는데 좀 전에 박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패턴을 보면서 알게 되는데 제가 SK 디스커버리와 SK 케미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의 경우는 여기서 한번 슈팅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죠.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는데 보통 이렇게 각도가 가파라지면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급락한 다음에 역시 또 재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고점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닌 거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보다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아까 SK 지금 디스커버리와 비교하면 각도가 훨씬 좋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매수는 내일 시초가.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싸게 사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지금 46만 6천 원이 사상 최고가인데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41만 2천 원. 네, 50만 원 목표가 가지고 한번 같이 활로해 주세요, 여러분. 증명을 같이 해보죠. 네, 고맙습니다. 박재석 전문가님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저도 뭐 아까 앵커님이 뭐 첫 종목이 잘 되면 뭐잘 된다고 하셨는데 저 뭐 MTN에서 제가 참고로 그냥 그 말씀드리면 첫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사실은 좀 약간은 이게 좀 동떨어져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에서 CJ 시푸드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은 사실 제가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도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했었는데 그 식당 주인분도 얘기를 하시는 게 야채값이 지금 금값이 됐고 지금 뭐 부추값도 한 5배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농수산물 값이 엄청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어떤 긴 장마 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폭등을 했는데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먹는 음식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어떤 외국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어떤 그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복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가는 주식들이지만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CJ그룹 계열의 어떤 수산물 가공 식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어묵이라든지 뭐 김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디슈를 보시면 요새 그 수산물 업체들이 사실 생선이나 이런 류들이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기대를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6월부터 보면 그 주가가 거의 뭐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뭐 박스권의 하단 부분은 약 뭐 3,500원, 상단부는 4,100원. 말 그대로 좁은 폭이죠. 이런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그 박스권의 어떤 상단부를 뚫겨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요새 주가의 트렌드가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네. 요새 그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들은 시장에서 잘 어떻게 보면 약간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목표 주가는 일단은 그 박스권의 상단부인 4,200원, 또 손절가는 박스권의 하단부인 3,5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AS가 없잖아요. 그리고 첫 종목이니까 아마 이렇게 매 눈으로 이 종목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예전에 박재석 전문가가 첫 종목이 상한가가 났대요. 그래서 띠용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종목 한번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어려운 구간에서 투입된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황유서 전문가님께서 9시에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 시청자분들 만나셔야죠. 뒷이야기. 네. 그 언택트로 주도주가 바뀌면 많이 또 당황하실 텐데 지금 언택트 주도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매수 자리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지만 이런 장에서 짭짤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 여의도 클래스를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황교석 전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관전평은 오늘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 떨지 않고 조금 더 원활하게 다음에 만나실 두 분. 황유석 전문가님, 박재석 전문가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도 힘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